자, 먼저 총론적인 부분으로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조문이 안 됩니다. 한 10개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민법에 거의 한 10개, 그다음에 상사유치권 1개 해서 그 정도 단촐한 어떤 법 조문상으로는 단촐한 법리라고 할 수 있는데, 민법 320조에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법상의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등을 점유하는 사람이 그 물건 등에 관해서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담보물권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죠. 타인의 물건 등을 점유하는 사람이 그 물건 등에 관해서 발생한 채권을 가지는데, 그때 변제를 받기 전에 먼저 그 물건 등의 점유를 이전해야 한다면 현실적으로 채권 추심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게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인정되고 있는 어떤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법률적 성질은 일단 법정 담보물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에서 정한 담보물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유치권은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권리다. 법이 정한 그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은 따로 약정을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생기는 권리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임의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야, 내가 돈을 못 줬으니까 그 물건을 유치해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어떤 법적인 유치권, 민사유치권, 상사유치권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그냥 당사자 간의 합의로서 맡겼으니까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약정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뿐이지 그것을 법상의 유치권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때문에 이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라고 불립니다. 이 점에서 당사자 간 합의로 성립하는 약정 담보물권이라고 할 수 있는 질권, 그 다음에 저당권하고는 다른 거죠. 자, 요 법정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그 점포를 임대차 하다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겁니다. 4천만 원인데요. 그래서 그걸 돌려받는 그런 차원에서 점포 임대인이 거주하는 집을 이렇게 점유하면서 유치권 행사하는 걸로 이렇게 서로 합의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점포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점포를 점유하고 하는 건 당연하지만 거기에 만약에 뭔가 선순위 저당 같은 게 이런 게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점유하는 것이 해봐야 의미가 없다 이런 판단이 들었는지 그 점포의 임대인이 거주하는 집을 그렇게 유치권 행사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가 없죠.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법정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에서 이제 설명드리는 것처럼 이 유치권은 특히 민사상의 유치권은 결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결련성이 있어야 그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 되는 것인데 이 법이 정하는 그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결련성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임대차 보증금 돌려받기 위해서 그 건물 주인의 집을 이렇게 유치하는 이런 약속은 일단은 약속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일단은 결련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이렇게 유치권을 만들 수는 없다. 요런 결론이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요게 이제 법정 담보물권으로서의 어떤 그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될 거고요. 만약에 점포 임대차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서 4천만 원을 못 돌려받아서 그 임대인이 살고 있는 집에 저당을 설정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능하죠. 예. 저당권은 서로 뭐 결련성이나 이런 요건이 필요 없이 금전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어떤 물건이든 간에 저당을 설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뭐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서 유용한데 그것을 유치권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법정 요건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유치권이라는 게 이게 어떤 요건과 어떤 효과와 어떤 기능과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좀 감을 계속 잡아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꾸 이제 실무에서 이게 어떤 사례가 변형이 일어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대처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의 중심을 좀 잘 잡고 계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